제가 유학을 좀 오래 해서 해외에 오래 살았는데 늘 캔 참치랑 햇반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햇반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먹었고,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는 햇반을 한동안 안 먹었는데요. 그래도 햇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햇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쌀밥을 싫어해서 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김슬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밥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밥 주면 얘는 아무런 맛도 없는데 왜 먹어야 되냐라고 굉장히 대들던 당돌한 아이였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이렇게 맛이 없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고요. 일본에 가서 쌀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가 있는지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도 큰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컬리에서 가급적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쌀을 내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이게 쌀밥만 해도 어떤 품종으로 밥을 짓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맛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면 더 많은 분들이 쌀밥을 드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품종 자체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고 한국에서만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수십 가지일 텐데요. 쌀은 대표적으로 밥의 찰기에 따라서 저아밀로스 쌀이랑 고아밀로스 쌀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밀로스 함량이 낮을수록 찰기가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은 저아밀로스 쌀의 기준을 한 15%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시가리라던가 밀키킨, 이런 일본 품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국산 품종 중에서는 컬리에서도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골든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식감이 좀 고슬고슬하고 밥이 좀 부슬부슬한 형태를 이제 고아밀로스 함량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고, 고아밀로스 함량 쌀의 대표 주자는 삼광입니다. 삼광은 아마 한국인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텐데 햇반에 쓰이는 쌀이 삼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쌀이 흔히 백미, 현미 이렇게 나누는 걸로 이해를 하실 텐데, 쌀은 생각해보시면 벼를 깎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깎아냈느냐를 보통은 1부터 14로 나눕니다. 즉 14가 제일 많이 깎아낸 거고 1이 제일 적게 깎아낸 거고요. 깎아낸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쌀의 식감이 되게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민하게 쌀을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집에 도정기를 갖다 놓고 도정의 정도를 조율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이 어떻게 보면 품종을 잘 고르고 거기에 맞춰서 도정 수준까지도 잘 골라보시면 내 취향에 맞는 쌀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쌀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평균 이상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엄청 편차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밥을 먹었을 때 내 취향에 맞는지를 정확히 저격하는 포인트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밀로스 함량이랑 이런 거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식감의 쌀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쌀이 품질이 결국에는 이게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신선한 게 좋을 거잖아요. 쌀을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벼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해서 즉시 도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도정을 하는 순간부터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신선한 쌀을 드시려면 당연히 햅쌀 나왔을 때 그게 제일 신선하겠지만, 그래도 도정 일자를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 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인데 전 좀 찰기가 있는 밥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잘 관리가 된 형태로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좀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쌀을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게 7일향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심 가득 비즈니스가 됐네요. 쌀의 품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도정 일자이기 때문에 7일향미는 도정한 지 7일 이내의 쌀만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쌀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아밀로스계 품종을 써서 찰기가 되게 좋은 쌀이고 간척지에서 재배가 됩니다. 제가 유학을 좀 오래 해서 해외에 오래 살았는데 빨리 상하거나 보관이 쉽지 않은 걸 보내주시기는 어려워서 늘 캔 참치랑 햇반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햇반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김이랑 참치랑 햇반의 조합을 먹었고, 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는 햇반을 한동안 안 먹었는데요. 이제 컬리를 창업하고 나서 햇반이라는 브랜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정말 다양해졌더라고요. 백미 외에도 온갖 종류의 통곡물과 저속노화밥도 나와서 되게 깜짝 놀랐고요.
백미 햇반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찰기가 있고 향이 좋은 쌀로 한번 햇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CJ제일제당이랑 협업해서 골든퀸이라는 품종을 사용해서 햇반 백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밥하는 냄새가 좋아서 밥을 직접 했었는데 얘를 전자레인지 돌릴 때 똑같은 냄새가 나서 그냥 얘로 갈아타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실 정도로 그 향까지도 구현을 한 아주 좋은 상품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고 컬리 내에서 일반 백미보다 더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물 잘 맞추는 거랑 밥물의 베리에이션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쌀이라는 것이 물을 흡수해서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물에 뭘 좀 집어넣느냐에 따라 감칠맛이 올라가기도 하고 맛이 되게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밥에 물을 맞추고 나서 거기에 마른 다시마 작은 조각 한 조각을 넣는다든지 거기에 참기름 조금 부어보시면 죽은 쌀이 새로운 쌀로 살아나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몇 가지 재료만 더 더하시면 그게 또 솥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 밥맛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기름, 다시마 이 두 가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제일 좋아하고 자주 먹는 밥 요리 중에 하나가 제철 재료를 쓴 솥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이 되면 저는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이미 침이 고이는데 무굴 솥밥을 엄청 좋아합니다. 뭐 스테이크 솥밥, 연어 솥밥, 겨울 되면은 굴 솥밥 뭐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솥밥의 핵심은 밥을 먼저 지으시다가 마지막에 재료를 얹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시면 재료와 쌀이 익는 속도가 달라서 재료의 식감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석밥, 햇반을 이용한 레시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단한 쌀의 식감이 중요한 요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리조또 만들 때 우리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 쌀을 어디서 구해야 되나, 생쌀 넣어야 되나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리조또 만드는 방식 똑같이 하시고 햇반 넣으시면 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햇반이 빨리 익기 때문에 좀 더 조리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빠에야 해 먹을 때 햇반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냥 이게 빠에야가 아시다시피 밥 식감이 좀 고슬고슬해야 맛있다 보니까 빠에야 만들 때도 햇반 한번 넣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요리 그게 리조또든 빠에야든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크림 소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만 적정량으로 잘 넣어주시면 쌀에 그 심이 살아있는 굉장히 식감이 좋은 리조또나 빠에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쌀은 제게는 근본의 재발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식생활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백지 같은 음식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쌀에 어떤 밥물을 넣느냐, 어떤 토핑을 넣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쌀에도 취향을 한번 찾아보시고 쌀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탐구하시다 보면 근본을 완전히 재발견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